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8월 들어서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LA 갔다 왔죠? 이건 뭐 비행기 타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 비행기 예약하실 때 어떻게 예약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하거든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데 예약을 하다 보면 저게 나와요. 그 좌석을 예약하는 화면이 뜹니다. 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비행기 모양이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좌석도 이렇게 있다고요. 거기에 available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예약을 하잖아요. 예약을 할 때에 예약을 하는 내가 원하는 그 좌석을 고르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뭐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 비행기마다 다르니까 비상구가 어디 있는가. 예전엔 그 비상구 자리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열심히 앉고 그랬는데 문제는요, 비상구 자리는 앞에는 이만큼 넓지만 이 등받이가 안 눕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든 좀 앞쪽이나 뒤쪽에 뭐 이렇게 앉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좌석을 예약할 때에 근거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비행기를 내가 이건 얼마나 타야 되는가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다음 비행기 갈아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큰 비행기 같으면 앞에 앉은 거하고 뒤에 앉은 거하고 나이 들고 나서 보면 한 10분씩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뭐 꺼내고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걸 이제 좌석을 합니다. 뭐 밤 비행기냐 낮 비행기냐 뭐 이런 것들. 이번에는요 LA를 가는데 뉴욕에서 갈아탔어요. 여기 뉴저지 뉴욕 있지 않습니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거기서 갈아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뉴욕까지 가는데 비행 시간은 37분이에요. 뭐 택싱하고 랜딩하고 이런 거하고 1시간이고. 그러면 문제가 뭔가 하면 아시는 것처럼 동부에서 서부까지 7시간 걸리는데 1시간 가면 그 다음부터 6시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중간쯤 뭐 시카고나 아니면 좀 더 내려가서라도 이렇게 갈아타게 되면 한 3시간 가서 못 살겠다 이거 내려가지고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다시 또 3시간 가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거는 꽤 시간을 많이 비행기 안에서 보내야 되는 것이라 잘 선택을 해서 골랐습니다. 골라놨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다시 봤어요. 봤더니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좌석을 다른 데로 옮겼어요. 딱 옮겨놓고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당일날 비행기를 딱 타러 갔는데 제가 알잖아요. 처음에 내가 예약했던 자리가 저 자리인데 나중에 바꾼 자리가 저쪽 자리인데 그리고 내가 예약했던 자리가 어디인가 거기를 싹 이렇게 지나쳐 가는데 보니까 3명이 앉는 자리에 엄마가 애 둘 앉고 거기에 딱 앉아있더라고요. 2의자를 차지하고 5시간 내내 애들이 우는 걸 보면서 선택을 참 잘했구나. 그 자리를 안 하기를 참 잘했구나. 옮기길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5시간 동안 사실은 제가 그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긴 덕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아저씨가 한 분 있었는데 나이가 좀 들고 등치가 이만한 사람 보면서 안 됐다 하는 생각도 했죠. 사실 어쩌면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는 매 순간순간이 뭔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선택하는 여정인 겁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 선택하신 거 많죠? 아침에 뭘 먹을까? 뭐 이런 거. 또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그래 교회 가자. 그러면 일찍 갈까? 조금 이따 갈까? 여러분들은 일찍 갈 걸로 선택을 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고 아직 안 오신 분들 중에는 나중에 가야지 하고 아직 선택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신 거예요. 아니 선택을 나중에 갈 걸로 하신 분들도 있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여러분들은 그 제 시간에 맞춰서 보여줬으니까 선택 잘하셨고요. 그런데 보면 선택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하는 것이요. 그것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좌석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행기를 딱 타보면 내가 이 자리를 잘 선택했구나. 내가 이번 선택은 실패를 했구나 하는 게 그 자리에서 분명히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 그 선택은 참 잘한 거였어. 또는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 그 선택은 잘못한 거였어. 아니 어쩌면 지금 당장은 내가 잘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아직 좀 잘한 것이 아니었구나. 또는 반대로 지금 당장은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하지만 얼마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맞아. 그때는 내가 이런 일도 있고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선택은 잘한 것이었어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전에 제가 한번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농담이랍니다. 뭔가 하면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갔으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서기방석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왼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 고생을 한다는 건 농담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농담이기는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집트를 탈출한 모세, 그러면 보통 우리가 몇 년 전이라고 생각해요? 3,500년 전 이야기인데 3,500년 전에 모세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그러다가 왼쪽으로 가는 거라면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이고, 만약 그때 모세가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랬으면 지금 그 사람들은 다 돈방석에 기름방석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지금 당장의 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만 또는 내 가족에게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사회와 세상뿐만 아니라 3,000년 후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선택은 잘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올해가 광복 그리고 분단 70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요 70년 전에 이런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분단이라고 하는 선택을 한 누군가에 의해서 7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분단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그 가전제품 광고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예를 들면 냉장고 선전. 그래서 지금 냉장고를 내가 잘못 선택했다. 사놓고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요즘은 물르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한 1년쯤 쓰고 난 다음에도 이거 아닌 것 같아. 야, 다른 거 사.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택은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이게 안 되는 선택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선택한 것은 십자가였어요. 그렇죠? 예수는 십자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십자가. 에이, 가자. 뭐 어때? 가자. 한 번 세상에 태어났는데 가자, 십자가. 그리고 갔단 말이죠. 딱 일단 매달리고 보니까 이거 아파서 안 되겠어요. 이러다 나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럼 예수가 뭐라 그래? 잠깐, 이게 안 되겠다. 물르자. 물을 수 있어요? 물르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뭐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죠.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그런 뭐 피할 수 없는 운명론 이런 것에 빠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강의를 처음 다닐 때 사람들이 제게 물어본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목사님은 왜 이렇게 강연을 다니십니까? 했는데 2002년 대선 당시만 해도요. 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민족의 역사, 특히나 박근혜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있는 이 사회가, 이 역사가 제 등을 떠밀려서 할 수 없이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도 강연을 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내가 등 떠밀려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가.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2015년이니까 3년 전인데 말이죠. 3년 전에 이렇게 다닐 때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피곤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피곤하게 왜 내가 다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운명에 따라서 이게 내 팔자가 이렇게 가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건 내 선택이다. 이건 내 선택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고 그렇게 선택한 그 일들을 물론 피곤하고 레드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도 이쪽 시간하고 그쪽 시간하고 3시간 차이가 나니까 LA에서 새벽 12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밤새 날려서 이쪽으로 왔는데 그렇게 다니는 피곤한 걸 하면서도 난 운명이야, 팔자야. 그것보다는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헉헉거리고 눈 뻘게 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비집고 서리고 비집고 하면서 온다 하더라도 간다 하더라도 그게 내게 있어서는 좋은 거예요. 난 좋은 거예요. 내가 할 일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왜? 이게 내 선택이기 때문에. 비록 힘들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선택한,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하는 생각으로 자꾸
죽여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광복 분단 70년, 아니 그 이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이 1905년입니다. 1905년에 발달된 한국 역사의 친일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 순간에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1905년 11월 달에 이완용이 고종 황제의 그 도장 살짝 가져다가 뻥 찍는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 민족에게 이런 친일의 역사가 아직까지도 쓰레기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당시 이완용은 그 도장을 뻥 찍는 선택을 자기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명분도 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자기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땅도 얻고 뭐 어떻게 했어요. 하지만 자기는 그래서 나는 선택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110년이 지난 지금의 그 이완용의 선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볼 때에 그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잘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완용뿐만 아니었죠. 해방정국에서 어땠습니까? 이승만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남과 북을 분단 체제로, 그래서 남한 단독 정부를 만든 선택은 이승만이 합니다. 김구 주석, 김구 선생님을 암살한 안두희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물론 안두희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면받고 중령까지 해서 예편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물론 나중에 몽둥이 맞아 죽었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 안두희가 김구 선생님에게 총구리를 대고 총알을 쏘았을 때, 방아쇠를 당겼을 때 그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피부로, 우리의 역사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뭘 먹을까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보다 더 큰 의미에서의 선택, 또는 보다 더 내 양심과 역사 앞에서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윤식. 저도 처음 이름 들었어요.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수학학자랍니다. 물리대 교수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요, 이런 걸 했어요. 수학학자니까. 수학하는 사람이잖아요. 수학하는 사람. 이 수학학자의 학식과 명성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를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203의 3분의 2는 135.34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4.45 입사건이에요. 그래서 203명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이승만이 3선, 그러니까 3선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던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찬성한 사람이 203명이었어요. 204명이어야 되는 203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부결되니까 그날 밤에 이 사람을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수학을 전공한 이 학식을 가지고 그의 명성을 가지고 탁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203명의 3분의 2는 136이 아니야. 왜냐하면 135.33이니까 33 빼면 135명이면 3분의 2야. 그래서 4.45이 개헌이 됐습니다. 그의 판단이었어요. 최윤식이라고 하는 수학학자의 판단이었습니다. 현병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 순사 출신이에요. 이승만 정권 당시에 내무부 치안국 수사지도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4.19, 그래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 정권의 3.15 부정선거가 잘못됐다라고 시위를 하고 오니까 그 시위대를 향해서 쏴 죽여 하고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현병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그 사람의 선택이었어요. 발포 명령을 내릴 수도 내리지 않을 수도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중에서 발표 명령을 내려서 쏴 죽여라 라고 하는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현병주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4.19에 그 수일에 가시면 4.19 기념 그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붙여있는 그 젊은 피들이
또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이 현병규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요, 현오석이에요. 이름 기억나세요? 현오석.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입니다. 민복기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민복기가 대법원장을 하면서 선택한 판단은, 그래서 민복기가 대법원장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아니 끝까지 그 대법원장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선택은 무엇인가 하면 박정희 때의 인혁당 사건에 그 8명 다 죽여하고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인혁당 죽여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대법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형을 시킬 것인가 시키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의 권한을 이 민복기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민복기는 뭘 선택했는가 하면 사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는 오늘까지도 사법살인의 주역은 민복기다 라고 하는 역사에 한 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태연, 갈봉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태연, 갈봉근, 서울대학교 헌법학자들이에요. 유명한 헌법학자들입니다. 이 한태연, 갈봉근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유신헌법을 만들었어요. 박정희 유신헌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한태연과 갈봉근입니다. 물론 그 유신헌법의 기초를 다 만들어 놓고, 자 이거 니네들이 학자니까, 헌법학자니까 헌법 될 수 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 이건 헌법 될 수 있어. 헌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불렀어요. 한태연과 갈봉근, 그래서 한가리 헌법 이랬습니다. 물론 기초는 김기춘이다 만들어 놓은 것이었고요. 하지만 그때에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선택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선택 중에서 한태연과 갈봉근은 유신헌법을 만드는 선택을 했고, 김철수 교수는 만들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김철수 교수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헌법학자죠. 결국 김철수 교수는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보게 되죠. 그랬다 다시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종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있었죠. 박종철이 왜 그렇게 고문을 받고 물고문 당하다가 죽었는가. 박종철이 물고문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지키려고 했던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 선배였어요. 수사기관에서는 그 박종철을 고문시키면서 물속에 그 머리를 쳐박으면서 말해, 불어, 말해 라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나와야 했던 이름이 바로 박종훈이었어요. 그런데 박종철은 그 이름을 끝내 밝히지 않았고 결국 물고문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박종훈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됐어요. 박근혜 옆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웃으면서 사진 찍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박종훈은 왜 그런 선택을 했어요? 아니 박종훈의 선택은 뭐였어요? 그러면 박종철의 선택. 박종근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2004년도 예전에 그 자민련 출신인데 2004년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다고 합니다. 대구 달서구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친일 임명사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친일 임명사전을 만들자 해서는 국회에다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친일 임명사전 출판을 위한 예산이 5억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박종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예산결산위원장이었어요. 위원장의 직권으로 이 5억을 다 삭감을 해버립니다. 못 만들어. 싹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한겨레와 오마이에서 보도를 합니다. 친일 임명사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5억 예산을 국회에서 다 삭감시켜버렸어. 이 박종근이 다 잘라버렸어. 그래서 돈이 없어 못 만들어. 우리 국민연금 하자.
11일 만에 5억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친일 인명사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박종근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니, 죄송합니다. 박종근의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선택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윤덕용, 신영식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라고 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천안함은 폭침이다. 그래서 모든 증거 자료를 가져다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증거 자료를 갖다 들이밀고 천안함은 폭침이다 라고 하는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 반대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미국에 계시는 분이에요. 안수명 교수님. 이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천안함의 폭침이라고 하는 증거는 과학적으로 없다. 천안함은 폭침된 것이 아니다. 학자인데요. 학자적 양심도 있었을 텐데 정말 그들은 천안함의 그 모습 속에서 이게 폭침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오고 그 증거가 맞다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신명필, 조원철, 신현식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저거예요. 4대강을 무조건 지원하고 4대강을 하면 나라가 잘 살고 4대강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4대강을 하면 물 부족이 다 없어지고 4대강을 하면 그 4대강으로 만들어 놓은 그 호수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여하튼 간에 수변 구역에서 돈이 얼마가 생기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박창근, 이상식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이는 내내 종편에서 맨날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면 지금 한번 볼까요? 신명필, 조원철, 신영식의 판단은 뭐라고? 그들의 학자적 양심은 다른 판단을 하겠죠. 이외에도 우리는 너무도 많은 사건들과 그 사건 속에서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결과가 무엇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 우리 주변에서도 늘 보고 삽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선택의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라고 하는 선택의 근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천안함은 폭침이다 라고 하는 것에 선택하는 그 손을 들어주는 근거는 무엇이고 아니다 천안함은 폭침이 아니다 라고 손을 들어줘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4대강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손을 들어줘야 하는 선택의 근거는 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택의 근거가 인간이 먼저여야 된다.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인간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인간 개개인 그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가 등치가 크든 등치가 작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많든 적든 힘이 세든 아니면 권력을 잃어버렸든 아니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가 연금이 있든 없든 선생이든 학생이든 그것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평등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서 모두가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내가 4대강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다 라고 이명박의 손을 들어주는 그 선택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평등을, 자유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에 근거한 것인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내가 그 인혁당에 무죄한 그 8명 사형이라고 하는 것에 손을 들어주는 그것이 그 8명의 무고한 사람들의 인격, 평등,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선택이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지어야 돼. 또는 내가 유신헌법을 해서 영구 독재를 해야 돼 라는 선택을 했던 그 선택이 과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국민들, 민중들의 인격과 평등과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기 위한 선택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인간이잖아요. 내 손톱 밑에 가시 박힌 것이 다른 사람 다리 잘려나간 것보다 더 아프고
내 배 고픈 것이 하루 한 끼 굶는 것이 다른 사람 굶어 죽는 것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 중심의 선택,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에 묶여서 그래 내가 이 옥새를 뻥 찍어주면 자기도 얻을 수 있고 땅도 얻을 수 있고 돈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내가 황제의 옥새를 살짝 가져가 톡 하고 찍어줌으로 해서 내 이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110년 지난 후에 미국 스토어스 한인교회에서 장호준이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다라고 하면 결코 이완용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완용처럼 이승만처럼 또는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그런 어리석은 결과, 아니 어리석은 것이야 자기 혼자 어리석으면 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세상을 아프게 하는, 그리고 역사를 더럽히는 그런 결과는 낳지 않게 되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 더, 선택의 근거 하나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인격을 존중해주는 것, 우리가 배운 인간으로서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가진 그 객체로서의, 아니 주체로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무언가 선택을 할 때에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자. 예수라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했을까? 안타깝지만 오늘은 우리 박성민 교수님 또 곽은경 선생님 가정이 이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신다고 해요. 대학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또 누가 알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올지.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또 지금은 홍대로 가시지만 또 어느 순간에 그 본교에서 모교에서 오라 그러면 또 가실 거 아니에요. 또 모교로 가시게 될지, 그렇죠? 안암동으로 가시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곳에서는 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치게 되실 텐데, 그 선택의 과정에서 이웃도 세상도 그리고 역사도, 또 혹시 잊지 않으시면 하나 더, 여기 이곳 스토스 한인교회에 있으면서 매주일 장호준이가 침 튀어가며 떠들었던 그 이야기도 선택의 근거가 조금이라도 된다고 하면 박성민 교수님 가정 그 선택의 과정이 아름답고, 그리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먼 훗날에 보았을 때, 나는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주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되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은 다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순간이 아니라 아주 먼 훗날까지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잘 선택하십시다. 그것이 예수가 십자가를 선택하면서 아파! 아니야! 그만둘래! 물러! 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선택한 자신의 선택을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의 삶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좋은 선택, 바른 선택입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귀한 일들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선택 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이곳을 떠나는 박성민, 곽은경 그리고 민건희 선생님 가정에도 늘 함께해 주셔서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선택을 해야 하는 앞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바른 선택으로 이웃과 세상과 역사에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게 없어서 또 남아있는 우리 역시 이번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되게 없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딸딸딸